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연료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두산 퓨얼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일단은 두산 퓨얼셀뿐만 아니라 이 연료전지라는 부분들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좀 자리에 대한 또는 어떤 설치 환경에 대한 그 제약이, 그래도 조금 덜하다. 원전도 뭐 소형 원전이 있겠지만은 그 소형 원전이라든지 뭐 다른 애들 태양 풍력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자유롭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건물 아래 구간에다가 이런 것들을 또 막 이렇게 지어놔요. 그래서 이 건물에다가 뭐 이제 전기의 절반 이상은 얘네들이 차지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두산 피얼셀이 돈을 좀 벌어야 되는 부분인데,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JNTG라는 국내 수소 전문 기업이거든요. 근데 얘네들이 이제 두산 피얼셀과 연결을 해갖고 성과를 좀 크게 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네요. 물론 얘네들이 이제 뭐 말씀을 드렸듯이 발전용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 이제 연료를 꾸준하게 뭐 해야 돼요? 공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. 그러면 그 공급되는 부분에서 수소가 있기 때문에 수소 기업과 연결해가지고 이 발전용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죠.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얘네들한테 뭐 가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으로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두산 퓨얼셀에 돈을 벌어야죠. 서울에도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로 에너지 실태 조사를 했다. 그 제로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.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 외벽에 뭐다? 태양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 막 설치하거나 아니면 옥상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주차장 있으면 주차장에다가 지붕에다가 다 태양열 같은 거 설치해갖고 얘네들의 에너지를 그냥 뭐 다른 데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자체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래서 뭐 제로 에너지 막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게 서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놨죠. 뭐 우리가 만들었다라긴 좀 그렇고 이미 좀 만들어 놨던 부분들이 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물론 이제 얘네들 거의 이제 공공기관이겠죠. 네, 그 민간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가 잘 안 되고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업무 시설이라든지 교육 연구 시설이라든지 노유자 시설 등등 이런 쪽에 좀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. 전 건물 전기 사용이 46곳에서 가스를 병행을 하고 있고요. 뭐 태양열이라든지 지열,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모두 가동이 안 되고 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. 뭐 연간 실시간 데이터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은 9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고 나머지들도 한 25% 정도 1차적으로 에너지를 조금 소요량이 하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자립률 이런 것들을 뭐 충족했던 곳이 별로 없더라. 4개 중에 1개 정도?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태양광은 만족도가 높아요. 어차피 뭐 태양이야 지고 뭐 떠오르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태양이 뜨면 뭐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니까 충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데 지열이라든지 아니면 연료전지 인지도라든지 활용은 조금 저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.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일단 건물에다가 덕지덕지 이거 태양광 패널을 붙이는 것보다는 지하에 안 보이는 곳에 이 발전용 연료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꾸준하게 뭐 이제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만 제공해 주면은 알아서 전기를 만들어 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좀 그래요. 왜냐면은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뭐 했습니까? 굉장히 조금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때 태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수소 자체를 생산을 해서 운송을 하고 보관을 하고 이걸로 에너지를 만드는 이 모든 체인을 두산이라든지 뭐 효성인가? 그쪽에서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수소가 몇 년 동안 사라졌었어요. 뉴스에서. 그래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나오면서 수소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. 얘네들 서울시 제로 에너지 건물에 대해서
보시면은요. 2022년에서 2024년이거든요. 지금 뭐예요?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,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는데 요 구간에 있었던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정책에 조금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의 수혜로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 생소해요.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태양, 풍력, 원전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들을 때마다 머리에 딱딱딱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. 근데 여러분, 발전용 연료전지? 이거 뭐지?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, 활용성도 뭐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죠.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발전용 연료전지라든지 아니면 연료전지 자체를 모르는 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. 실제적으로 건물 안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한다라고 하니, 예. 그러면은 두산 피얼셀 같은 경우는 이런 연료 전지들 뭐 하죠? 유지 보수 이것도 하고 있죠. 예,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좀 보시면은요,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.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도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들, 알아야 되는 것들 다 여기 안에 있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저 이벤트가 오늘이 좀 마지막이죠.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마지막이죠. 근데 또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. 저희가 준비했던 물량이 거의 다 찼거든요. 원래는 지난주에 마감을 했었는데 몇몇 분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단 말이에요. 뭐 대부분 오셔서 다 챙겨 가셨는데 몇몇 분들이 아직 안 오셨어요. 이거 저희가 뭐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. 선착순 마감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세요. 이건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떨어진 기회다. 그러니까 꼭 잡아가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